그래도 이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자, 2차 방정식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이니까 2차라는 말이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문자를 포함해서 쓸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2차라는 게 있다는 말은 2차 항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의 2차 항은 ax 제곱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려면은 얘가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은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함정을 파는 게 약간 고등학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중에 그냥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 이런 거를 따질 때 조금 합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가 나와요. 지금은 어쨌든 2차 항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런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일단 x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0이 되면 되겠죠. 그치?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이더라. 그럼 x에다 대충 1을 넣어보니까 뭐 x에다가 대충 3을 넣어보니까 성립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때울 수 있죠.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예를 들면 x에다가 1을 넣어보면은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빼기 3 하면 당연히 0이 아닐 건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는 0이 되더라. 이런 걸 보면 x는 마이너스 1이 근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대입해서 답을 내는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첫 번째로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서 풀 수 있으면 되겠죠. 그치? 인수분해를 해서 풀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2차 방정식 앞에 단원에서 인수분해를 배운 이유기도 하고요. 그치? 인수분해를 해서 x-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는 2차 방정식 자체하고는 약간이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쓸 때 약간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많을 겁니다. 혹은 뭐 이렇게도 쓸 거고요. 3 콤마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습관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엄격하게 하면은 요거 두 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좀 옳지 않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굳이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요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답이 돼요. 근데 요거는 x가 3이랑 x는 마이너스 1 얘네가 답이 된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약간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 좀 들고, 요거는 더더욱이 틀립니다. x가 3하고 마이너스 1을 쓰면은 사실 수학적으로 여기 콤마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그리고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은 쓰는 무슨 말이냐면 x는 3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랑은 다르죠. 그치? 이거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틀린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고등학교 가도 2차 방정식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 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썼을 때 학교 선생님이 너 이거 이렇게 쓰는 거는 그 수학적으로 옳은 표현이 아닌데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나는 편해서 쓴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약간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귀찮더라도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쓰는 연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그래서 쭉 이어서 가봅시다. 당연히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건 좋은데, 인수분해가 되는 것 중에 약간 특수한 게 뭐가 되냐면은 중근을 가지는 경우죠. 무엇을 중근이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식의 제곱이 나오는 경우 우리는 중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무엇이기가 0이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 네모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치?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이 x항의 개수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요거의 절반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하나 더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해야 되나? 플러스 a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지는 a 값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중근을 가지는 a 값이 무엇이 있을까요? 풀어보면은 x항의 개수의 절반 2분의 a를 제곱한 것이 9여야 돼요. 그러면은 a 제곱은 36하고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a 제곱이 36이라면 a는 그냥 6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6도 되겠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하나로 쓰고 싶다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a 값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더라.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써야 되면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뭘 써야 됩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근해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요거 그 근해 공식을 할 때 a로 나눠서 시작을 하죠. a로 나누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이 다음에가 중요한 게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를 보고 마치 중근을 가지는 식으로 뭔가를 더해줘야 돼. 괜찮아요? 얘만 보고서 마치 뭐의 인수 완전제곱꼴처럼 내야 되면 x항 x 개수의 절반 즉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넘어가는 걸 완전제곱식인데 내가 줄여서 쓰는데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 자, 그런데 요 밑에 거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은 무슨 식이냐면은 얘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에는 없었던 여기 4a 제곱분의 b제곱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요 모양처럼 되고 싶으면은 여기 뒤에 상수항을 일단 빼줘야 여기 물결 표시층 여기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만 남을 거라 이겁니다. 요렇게 b제곱인데 b제곱 요렇게 해줘야 여기까지가 요 물결표랑 같은 내용이죠.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뒤에 뭐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야 돼? a분의 c가 유지되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변형.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2항을 해주고 2항 해주면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분의 c더라. 그래서 얘를 분자 하나로 분모로 같이 통분을 해주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꼴이 나오더라. 괜찮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양변에다가 루트를 취해 주는데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더라. 그럼 여기다 루트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절대값 x는 루트 4 이렇게 되지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게 뭐가 돼? 우리 예전에 무리수 단어에서 많이 봤다. 어떤 식이에요? 절대값 x가 되고 얘가 2가 되더라. 괜찮습니까? 절대값 x가 2가 되는 거를 우리는 반대편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하더라. 기억나시나요? 그치?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가면은 여기에서 결과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안쪽은 그냥 2a분의 b가 고스란히 나오고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나오더라. 근데 이렇게 분모 형태로 루트가 되어 있으면 얘를 분자 분모 하나하나 쪼갤 수 있지요. 쪼개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4a 제곱의 루트를 취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넘겨주면은 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하나로 합쳐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이 완성이 되었다. 괜찮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언제 물어봐도 답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돼. 계산할 때 빨라지는 게 짝수 공식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거 짝수 공식 기억 안 나시는 분 있어요? 나죠? 기억나? 뭔지? 뭐가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을 쓰죠? 여기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데 뭐가 짝수일 때야? b가 짝수일 때야. 그래서 b가 짝수면 b가 2 곱하기 b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이 일종의 이런 거죠. ax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꼴일 때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치고 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참 연습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일단 a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 건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 x제곱 플러스 a분의 2b 프라임 x의 완전제곱꼴이 되려면은 여기가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 이런 식이 되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치? 얘는 밑에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2b 프라임 x 플러스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이런 식이 되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그대로 빼줘야 돼서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을 빼준다.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다시 a분의 c를 더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쭉 정리를 해주면은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의 제곱이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이 되더라.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전개를 해주고 남은 거는 결과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게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이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면은 계산에 도움이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근의 공식에서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의미가 무엇이냐? 자, 요것과 연관이 있죠. 요거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것에 이름이 붙어 있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판별식이라고 하죠. 기억나시나요? 그치? 판별식 D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판별식이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라서 여기에서 따와서 D라고 해요. 괜찮아요? 이 판별식이 뭘 판별하는 겁니까? 이름에서 보면 판별식인데 뭘 판별하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근이 몇 개 있죠? 근이 2개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럭셔리하게 표현을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에요. 괜찮아요? 그치? 제가 다 쓰기 싫어서 이렇게 약자로 쓴 거고 판별식이 정확히 0이게 되면은 근이 1개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말로 아까 전에 한 거 같은 중근. 괜찮나요? 아까 전에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얘랑 연관이 있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마치 하자면 식으로 쓰자면 이런 식이죠.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꼴이에요. 우린 이런 숫자 잘 모릅니다. 그쵸? 안 적이 없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푸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사이사이 뭐 제가 이제 풀이 과정 같은 게 뭐 있긴 하지만은 제가 그런 거는 좀 점프하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가르치는 것이 고등학교 시기에 좀 가까워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나머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잖아. 제가 빼먹은 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잠깐만 볼까요? 다 아는 얘기겠지만 x 플러스 1의 제곱이 3이더라. 이런 거 어떻게 풉니까?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방금 여기 한 것처럼 여기 루트 취하는 여기 관음부터 하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루트를 취하면은 여기다가 루트를 양면에다 취해주면 x 플러스 1 이것부터 써야 되겠다.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 한 것이 루트 3 이렇게 되고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 루트 3 이렇게 되어서 x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x가 반대편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지키는 좀 이런 거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편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거는 저는 거의 안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좀 해본 거고요. 자, 잠깐만 숨 좀 돌렸다가 뒤에 거 이제 여기 그 B단 2차 방식 B단계에서 난이도 3이라고 적힌 것만 골라서 좀 풀어봅시다. 알았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숙제인 셈이고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자. 뒤에 거 이제 122페이지 펴셔가지고 그 뒤에 거 쭉 한번 저랑 해봅시다. 자, 여기 난이도 3만 골라서 할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보면은 왜 3이 별로 없냐? 두 번째 거까지 별로 없네. 자, 124페이지에 868번이랑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868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가 11x 플러스 1이라고 했네요. 자, 요거의 한 근이 알파니까 한 근이 알파일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하여라 이렇게 구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보면은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 하고 물어본다면은 어디서 봤어요? 그 곱셈 공식 변형에서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괜찮나요? 자, 요 알파 우리가 구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변형이 될 겁니다.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알파 제곱 문제에서 답을 내려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문제 여기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 제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문제 그 시작이 있고 조건들이 있을 거고 시작인데 문제 시작이 있고 결과 끝 그 결과를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조금 해서 다른 결과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변형을 해본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의 시작에서 이렇게 다가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7 알파 플러스 2가 11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넘겨주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보고서 뭐야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알파가 1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치?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긴 해서 뭐 그래서 알파가 1이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가 2라고 정확하게 나와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면은 뭐 문제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1이다 뭐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알파를 구하기가 되게 까다로웠겠죠. 뭐 근해 공식에 넣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여기는 우연찮게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를 하면 땡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뭐냐면은 얘를 알파로 나눠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분의 1이 0이라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2더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2하고 나오면 되겠다. 사실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여기에서 알파가 1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도 무방은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869번 한번 볼게요. 자, 869번 2x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2는 0. 여기에 한 근을 x는 알파라고 했다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k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 식에다가 알파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떤 식이 나오느냐?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의 알파 플러스 2가 나오더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를 뭘로 나눠줘야 되냐? 2알파로 나눠주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2, 여기에 2랑 여기에 2가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은 또 정확히 1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1 개수랑 저쪽이 같을 것이다. 괜찮나요? 이런 계산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눠주면은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2로 나눠주지. 2분의 4k-5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2분의 4k-5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 어떤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2분의 4k-5 즉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얘가 K랑 같다. 이런 식의 이 부분을 따서 K에 대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K는 2분의 5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죠. 어때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주의해야 돼?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고 묻냐면 여기 X 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의 개수가 같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목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 되고, 자, 다음에 인수분해 파트는 넘어가서 다음 쪽 125쪽에 879번입니다. 자, A 대문자 A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대문자 B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더라. 이거에 대해서 대문자 A 플러스 대문자 B는 0이어야 되는데 A, B 곱한 거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걸 의미를 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얘를 고지곧대로 더해보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고지곧대로 한번 더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얘는 풀기가 쉽다. x제곱이 4 하고 나오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자, 두 번째 식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거슬릴 수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비슷하게 다른 식인 A, B 곱한 게 0이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두 식을 곱해서 0이다 요거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건 좋은데, 자, 얘네가 0이 아니어야 돼, 여러분. 근데 A, B 둘 중에 하나만 0이더라도 둘을 곱하면 0이 될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의 답은 어떤 식이 되느냐? A도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B도 0이 아니어야, 둘 다 0이 아니어야 곱해야 0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A, B가 0이 아니다라면은 A도 0이 아니어야 되고 B도 0이 아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도 0이 아니어야 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도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한번 넣어볼까요? x에다가 2를 넣어보면은 x가 2인 경우에는 2 넣어보면은 뭐가 안 돼요? 얘 x제곱 마이너스 이런 경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도 0이 아니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도 0이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 다 0이 아닌 거 돼야 x는 마이너스 2가 근이 답이 되겠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다 아는 얘기기는 한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882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a 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것의 한 근이 x가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맨 마지막 단 이런 거 중요하죠? a가 양수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이럴 때 a의 값을 1번 a의 값을 구하고 2번에서 다른 근을 b라고 하고 다른 근 b라고 하고 b의 2022 제곱을 구하라. 이 문제가 2022년에 나왔다는 걸 이제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2026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괜찮아요? 그치? 이런 것도 깨알같이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구하기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고,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a 제곱이 0이어야 됩니다. 자, 얘를 계산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어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a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a가 양수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a가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a는 0보다 크므로 a는 3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괜찮나요? a가 3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에다가 요식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플러스 9는 0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기 식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 식을 내가 잘못 썼나? 잠깐만. 아이고, 여기를 잘못 플러스 6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인수분해하기가 쉽다. x-1, x 플러스 1, x-2는 0 이렇게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인데, 그치? 자, 다른 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다른 근은 b일 것이다. b가 2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2000b의 2022 제곱에 1의 자리의 숫자를 구해야 된다. 자, 여러분 1의 자릿수 구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1의 자릿수 어떻게 해요? 설마 2의 2020을 끝까지 몽땅 계산한 다음에 1의 자리만 해야 돼? 그러는 거 아니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1의 자릿수만 따져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치? 한번 세보면 2의 1제곱 2, 2의 2제곱 4,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8. 그러니까 보면 여기다 곱하기 2를 계속 하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2의 4제곱 하면 16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16이라 그래도 여기 6만 따오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2의 4제곱의 1의 자릿수는 6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1의 자릿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럼 2의 5제곱은 실제로는 32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32는 어떻게 하냐? 6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여기서 또 1의 자리만 가져오는 거지. 괜찮아요? 6 곱하기 2를 하면 12인데 거기서 1의 자리만 가져와서 또 2가 되더라.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앞에 여기랑 똑같아지니까 2, 4, 8, 6이 계속 반복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일종의, 저는 조금 어려운 말로 주기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4번마다 똑같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괜찮아요? 2, 4, 8, 6, 2, 4, 8, 6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저는 이런 개념이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언가를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주기성, 또 뭔가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더라.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지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떤 거에서 나온 거냐면은 그 고등학교 1학년 스타일, 그러니까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수능 스타일로 나온 문제들이 이런 성향을 많이 띄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 4, 8, 6이 계속 반복되니까 주기인데 이런 주기가 몇 번마다 반복되는 거야? 4주기. 그러니까 4번마다 한 번씩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4번마다 반복되니까 B2의 30제곱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4번마다 똑같이 반복되니까 여기 30을 이렇게 해야 돼. 3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말이 중요해. 4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30은 4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잖아요. 괜찮아? 2의 30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2의 30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는 얘는 2의 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와 같다. 이런 개념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5도 생각해봐. 5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 2의 제곱, 1제곱 여기랑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거 내가 지금 좀 점프를 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끝에 자리 1의 자릿수가 2인 경우, 자릿수가 2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럼 2의 1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2, 4, 8, 6을 거쳐서 하면 2의 9제곱 뭐 이런 식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괜찮나요? 또 1의 자릿수가 4인 경우를 보면은 2의 제곱, 2의 6제곱, 2의 10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8인 경우는 2의 세제곱, 2의 7제곱, 2의 11제곱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셌을 때 여기 지수들 1, 5, 9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이런 거죠. 4로 나누었을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거야? 1인 애들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 2, 6, 10 이런 애들은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이고요. 괜찮아요? 똑같은 논리로 3, 7, 11 이런 애들은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애들이겠죠.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쓰다가 말았는데 6인 애들을 보면은 2의 4제곱, 2의 8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의 특징은 4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여기 지수들을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냐 하는 게 중요하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2의 2022제곱은 어떻게 해야 돼? 2022를 4로 나눈 나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자, 2021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입니까? 2일 거예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치? 2021을 4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는 2의 제곱에, 그래서 2의 제곱에 1의 자릿수와 같다. 몇이어야 된다? 4여야 되겠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이런 주기성이라고 불리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 다 아는 얘기기는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치 서술형처럼 적을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는 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나온다. 좀 약간 과정에서 말하는 수능 스타일이에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a-1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의 x 플러스 2의 a 플러스 1 이렇게 한 것이 0의 두 근이 x는 2
또는 x는 b 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자, 이거부터 미리 하고 넘어갈게요. 요런 게 이제 곧 그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항이 살아있어야 된다. 괜찮아요? 요 이야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사에 땅땅하고 못을 박았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식이냐? 얘가 뭘 의미하냐면은 2차항의 개수 a-1이 절대 0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차항이 무조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A는 1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박아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러 갑시다. 자, 한 근이 2 또는 B라고 했어요. X에다 2를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은 얘는 A-1 곱하기 4 더하기 빼기지? 마이너스 2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에 a 플러스 1 한 것이 0이다. 싹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되어서 A는 1 또는 A는 2 하고 나와야 되는데 A가 1이라고 두면은 얘가 여기에다 A가 1을 대입하는 순간 뭐가 돼요? 2차식이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된단 말이지. 괜찮아?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기 1이 없어지고 A는 2라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복선을 회수하기도 한다는 거. 이게 약간 고등학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A는 2여야만 한다. 그럼 A가 2면은 여기 식에다 집어넣어 줄까요? 그래서 식을 다시 써주면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x는 2 또는 3 하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b는 3이 되겠다. 이렇게 a는 2, b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게 쓰이는 거를 여러분이 아마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참에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수업 재미없죠? 농담을 하는 얘기가? 자, 895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얘가는 0이 중근 x는 b를 가진대. 이렇게 될 때 a 마이너스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라면 a 빼기 b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구해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치? 중근을 가져야되면 얘가 뭐의 완전 제곱 꼴이 되어야 돼. 괜찮아요? 완전 제곱 꼴이 되어야 되면은 어떤 식이어야 되냐? x 개수의 절반 2a분의 2의 제곱이 4a 상수항과 같아야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니면 뭐 이거 말고 똑같은 공식 내에 무엇도 있느냐?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사실 둘 다 좋은데 저는 여러분이 어차피 2차 방정식을 다 배웠으니까 바로 판별식으로 가볼게요. 괜찮아? 판별식이 뭐였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여기 x항의 개수가 짝수야.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짝수 판별식도 있는 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그치? 짝수 판별식도 있어요. 짝수 판별식은 어떻게 되느냐? 짝수 d 얘는 쓸 때 4분의 d라고 씁니다. 실제로 판별식은 4로 나눈 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짝수 공식에 있는 그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래가지고 얘를 풀어주면은 여기서는 b 프라임이 여기에 2a의 절반 즉 a죠. a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4a-3이 0이어야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고 중근을 가질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너무 쉽게 되어서 a는 1 또는 a는 3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걸 봐야 돼. a가 1인 경우랑 a가 3인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a가 1인 경우에 한번 식을 넣어봅시다. a가 1을 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될 테니까 중근은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a가 3인 경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와서 x 플러스 3의 제곱은 0 하고 나와서 b는 마이너스 3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번의 경우에 a-b의 값은 2가 나올 거고 두 번째 a-b의 값은 6 하고 나올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얘가 더 크고 그때 a 값은 3, b가 마이너스 3 되고 답은 6이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혹시 내가 이런 걸 a, b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뭐 a는 1, b는 마이너스 1 또는 a가 3, b가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괜찮나요? 이렇게 쓰는 거는 나중에 약간 좀 고등학교 스타일에 가깝긴 한데 이렇게 지금부터 써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해둡시다. 자, 다음에 896번입니다. b가 두 자리 자연수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b가 중근을 가진다. 자 중근을 가진다는 건 판별식이 0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은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한 것이 0이다. 즉 우리는 a제곱이 16b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b를 b가 두 자리 자연수인데 여기에 a 제곱이니까 a가 일종의 제곱수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좀 중학교식으로 얘기하면 제곱수에 가깝잖아. 그치? 그러면은 b는 16 곱하기 16이 근데 4의 제곱이잖아요. 그치? 4의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나오니까 a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b가 무슨 수여야 돼? b 역시 제곱수여야 되겠더라.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야 4의 제곱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되어서 a가 전체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점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b의 제곱수기는 한데 동시에 두 자리 제곱수여야 돼요. 자 그러면 b가 가는 값이 뭐가 있냐? 4의 제곱부터 괜찮아요? 몇의 제곱까지 가냐? 4의 제곱 더하면 5의 제곱 더하면 쭉 되는데 예를 들면 9의 제곱은 80이니까 가능하죠. 괜찮아요? 그런데 10의 제곱 가능합니까? 10의 제곱은 100이잖아. 세 자릿수죠. 괜찮아요? 따라서 얘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b가 4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이렇게 세는 건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해서 6개라는 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는데 b가 4의 제곱부터 171의 제곱까지 있대.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셀래요? 그럼 머리가 터지겠죠. 애초에 그걸 잘 세지도 못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셉니까?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일종의 키워드를 옆에다 줄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셀 거예요. 자, 3 이상 7 이하 이거의 x의 개수 여기에 x의 자연수 x의 개수 정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x가 몇 개입니까? 손으로 세면 3, 4, 5, 6, 7 이렇게 5개요.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범위가 엄청 커졌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3부터 176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런 거는 손으로 세는 게 아닐 테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큰 거에서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문자로 바꿔볼게요. 일반적인 경우로 바꿔보기 위해서 A에서 B까지다. 이러면은 B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모두 양쪽에 이상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선 어떤 식이냐면은 4에서 9 이하까지니까 9 빼기 4 더하기 1 해서 6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조금 더 다른 경우도 보자. A 초과 B 이하예요. 비유하자면 2 초과 7 이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쪽에 이제 등호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개가 있어요. 실제로 3, 4, 5, 6, 7 이렇게 5개가 있을 테니까 괜찮나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쪽에 모두 등호가 없어요. 그러면은 B에서 A를 뺀다. 오히려 하나를 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마이너스 3초가 1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 오히려 하나를 빼서 12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는 거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잘 돼야 말하자면 여러분이 중학교에서도 잘 할 수 있고 고등학교로 넘어가서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것도 좀 말하자면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